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미 동부를 강타했던 폭염이 이번에는 미 서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에게 빈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78회 에미상 후보에 넷플릭스 드라마 비프의 윤여정 배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재개되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은 진행할 거라면서도 장기전은 원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합의가 끝났다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위를 낮춘 건데 최근 무력 공방이 휴전 종식이나 전면전 재개로 연결되진 않을 거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to start again.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quickly. Oil is going to be very free, very easy, and it's going to happen very fast. 미국은 이란 남부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 등에 대해 추가 공습을 감행했는데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장기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제한적 공격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새 지도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이어간 트럼프는 자신이 이란의 최우선 살해 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ow they have another set of leaders. They may be gone. Who knows? I may be gone too, because I'm their number one target. I'm their number one because they're scum.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통째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망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에 대한 공습 직후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에 대한 적개심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의 이딴 이란 관련 발언에 브렌트유는 5%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트럼프는 종전 협상 결렬 선언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전쟁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한 남성이 숨지면서 진상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단속 과정에서 멕시코 국적의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호가 정지명령에 불응한 채 차량으로 요원을 들이받으려 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우호는 총격을 받은 뒤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Hear us clearly. We are calling today for an immediate, fully independent investigation. Step forward, take charge, release everything. 유족들은 숨진 아라우호가 35년 가까이 미국에 거주하며 합법 신분을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공권력 행사 경위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동부를 강타했던 폭염이 이번에는 미 서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부터 강력한 고기압이 열을 가두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형성되면서 로키 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10에서 15도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화씨 100도, 섭씨 38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상되며 지역적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염 영향은 다음 주 초 중부 지역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어제 오후 뮤리에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확산세가 잡히면서 주민 대피령이 경고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LA 경찰 헬기가 산불 진화 작업 도중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낮 엔시노 저수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가
불법 비행 중이던 드론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헬기는 충돌 후 벤 나이스 공항에 비상 착륙했으며 승무원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산불 현장 주변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은 불법이자 매우 위험한 행위라면서 드론 조종사가 확인되면 체포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에게 빈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충 방지 업체 오킨에 따르면 미국에서 빈대 발생이 가장 많은 도시로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등이 꼽혔고 인기 휴가지인 템파와 머틀 비치도 주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텔 투숙 시 짐을 풀기 전 침대 매트리스와 가구를 확인하고 여행 가방은 침대 위에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집에 돌아온 뒤에는 옷을 고온으로 건조해 빈대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50개 주 가운데 2주 적합도 순위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정보업체 컨슈머 어페어스가 발표한 2026년 이사가기 좋은 주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뉴멕시코와 루이지애나에 이어 전국 4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각 주의 생활비와 안전, 의료, 교육,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생활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국 평균보다 10.7% 높았습니다. 이주하기 가장 좋은 주로는 뉴햄프셔가 1위에 올랐고 유타와 아이다호, 버지니아, 메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78회 에미상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애플 TV 신작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HBO 맥스 드라마 더 피트가 25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최다 노미네이트 작품이 됐습니다. 특히 한국계 이성진 감독의 넷플릭스 드라마 비프는 작품상에 해당하는 리미티드 시리즈 부문을 비롯해 주연 배우 오스카 아이작과 캐리 멜리건, 조연 배우 찰스 멜튼과 윤여정 배우가 각각 후보에 이름을 올려 모두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4일 LA 피콕 시어터에서 열립니다. 파라과이의 한 국회의원이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음바페에게 인종차별적 막말을 해 파문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반성 대신 오히려 음바페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음바페를 향해 코코넛을 먹고 자란 원숭이라며 인종차별적 막말을 쏟아내 전 세계 축구팬의 공분을 산 파라과이의 아마리아 상원 의원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음바페에게 사과하는 대신 도리어 자신을 규탄한 음바페의 사과를 요구하며 성차별적 폭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방송 매체들과 인터뷰도 갖고 음바페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Qué carajo sabe de mí, Mbappé? Claro que fui agraviada y con suficiente motivo como para hacerle una querella a Mbappé. 자신을 프랑스 검찰에 고발한 프랑스 축구협회에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Cuándo hablé de la FF? ¿Cuándo hablé de Francia? Ahora a la FF le digo, que se contrate un abogado. 미국의 유명 유튜버 아이쇼 스피드도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지난 3일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의 16강전 도중 카보베르데의 유니폼을 입고 방송을 하던 아이쇼 스피드에게 아르헨티나 팬들이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한 아이는 손가락 욕설까지 날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파는 월드컵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발로건의 퇴장 처분 번복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백악관이 심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에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드컵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앤드류 줄리아니 국장은 해당 심판이 과거 승부 조작 관련 수사와 연관돼 있었고 VAR 운용에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퇴장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e found it highly suspicious that there was a referee who had been investigated for match fixing previously and specifically for irregular red cards, issuing irregular red cards. And then when you add to the fact that the process was misapplied
by how the VAR was initiated. 해당 심판은 브라질 출신 하파엘 클라우스 심판으로 브라질 축구협회는 해당 심판의 청렴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백악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열기가 예측 시장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는 지난달 300억 달러가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보다 7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월드컵이 시작된 이후 매일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도 지난달 108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예측 시장에서는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 계약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우승 가능성을 약 30%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 만남 이후 3주 만인데 군용 선박 건조 등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강민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최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개기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21일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은 당시 논의한 미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당시 언급된 골프 회동 약속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 방미와 골프 라운딩도 추진하자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의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어 함께 쓰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나토 군수물자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정상회의 이튿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이어온 노르웨이, 루마니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상들까지 연이어 만났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평화와 재건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산협력 비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제 몽골로 이동해 15년 만에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앙카라에서 SBS 강민우입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나스닥 지수는 장 막판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지정학적 우려 속에 소재 섹터가 2% 밀렸고 금융과 부동산 섹터도 각각 1%대 하락했습니다. 장조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 각서가 끝난 것 같다고 발언하며 보복 공격을 예고하자 투자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우려에 브렌트유가 5.2% 급등한 배럴당 78.02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했습니다. 오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자 유가가 상승폭을 일부 만회했고 증시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이끈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향후 금리 경로를 두고 인상과 인하 전망 사이에서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종목으론 반도체 공급 과잉 논란에 부진했던 기술주들이 호재성 소식에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애플과의 대규모 단연 계약 체결 소식에 4%대 올랐고 중국 당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구매 허가 방침이 전해지며 엔비디아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중동발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적 시즌 전까지 업종별 차별화 장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는 18일 LA 한인타운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힐링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힐링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뉴스타 파운데이션은 오는 18일 오후 1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한인 150명을 대상으로 공황장애와 ADHD, 뇌건강 등을 주제로 한 정신건강 교육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지고 본인의 마음을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같이 있는 분들이 함께 나만이 겪는 게 아니구나, 함께 겪는 거였고 이렇게 오픈하니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감을 받을 수 있고 응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시는 게 저희 제일 큰 목표입니다. 입장료는 무료며 참석자들을 위한 경품 추천과 무료 사진 촬영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는 로타리 클럽과 재외동포청, 남가주 새누리교회가 후원합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USA에 10만 달러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긴급 구호물자 지원과 임시 거처 운영, 아동 친화 공간 조성 등 현지 긴급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픈뱅크는 앞으로도 미국 내 재난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코리아타운 협회가 맨하탄 32 스트리트 코리아타운의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중단됐던 청소 캠페인을 재개합니다. 협회는 코리아타운이 뉴욕을 대표하는 한인 상권인 만큼 깨끗한 거리 환경이 지역 이미지와 상권 경쟁력, 보행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상인과 건물주, 지역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6 미국 최고의 신입 초급 직원 근무 기업에 선정되며 미주 한인기업 최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정은 신입 직원의 경력 개발과 교육,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전국 규모의 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H마트는 인재 육성과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H마트는 현재 미국 20개 주에서 110개 매장을 운영하며 K푸드와 한류 확산을 이끄는 대표 한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식품 체인 알디에서 판매된 김치두부 김밥 제품이 참치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표시 누락으로 자발적 리콜됐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갤러트 글로벌 그룹은 이 제품에 참치가 포함됐지만 포장지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7년 10월 8일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정상회의 개막에 맞춰 러시아에 공격 드론 400여 대를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달째 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는데 이 여파로 러시아 전역에 에너지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기자입니다. 주유소에 들어가려는 차량이 도로를 따라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연료난에 빠진 러시아의 풍경입니다. 12 часов. 기다림에 지친 시민들은 서로 먼저 기름을 넣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고 주유소 주변엔 이동식 화장실까지 설치됐습니다. Власть не информирует людей, нет, не решает вопрос с бензином, а ставит биотуалеты, как будто бы смирившись с проблемой. 우크라이나는 몇 달째 드론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수도 모스크바 인근 정육 공장까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정제시설의 20% 이상이 가동 중단되면서 세계 제2의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휘발유가 모자라 인도 등에서 수입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60개 가까운 지역에 연료 구매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크림반도는 아예 배급제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선 주차된 차량에서 기름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Оставлять машину на улице стало небезопасно. Такое возможно. 90-е какие-то вернулись у нас или что? Мне просто отрезали патрубок и слили бензин 20 с лишним литров. 일부 지역에선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차량 운전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С работы иду пешком, количество бензина в баке, и пока не нормализуется,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а автомобиле не ездить.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원유 부족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낼 해법은 내놓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 본토를 맹폭하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집중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유조선으로 드론이 날아가 직접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격을 받은 듯 선체에서 불이 나고 있는 유조선도 보입니다. 해당 유조선은 원유 수출 제재를 피해 몰래 원유를 실어 나르고 있는 러시아 선박들로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라고 불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어제 하루 크림반도 부근에서 러시아 그림자 선단 선박 9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거리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정유 공장 등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국경에서 2,700km나 떨어져 있는 러시아 최대 정유 시설인 옴스크 정유 공장까지 공격하면서 장거리 공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 12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 415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에너지 부족 현상이 발생해 인도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세에 몰린 분위기가 역력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맹폭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드론 169기와 탄도미사일 5기를 동원해 키이우를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은 80% 이상 격추했지만 탄도미사일은 막지 못해 민간인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일주일 새 3차례 키이우를 공습했는데 민간 시설에 공격이 집중되면서 사망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 강화로 양측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막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한국 경상수지 흑자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반도체 고점 우려와 미국 이란 긴장 재고조에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올해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67%나 급증하면서 수출이 60% 넘게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흑자 규모는 1,413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를 이미 넘었습니다. 상반기 수지를 1,515억 달러 정도 흑자를 예상했었는데 상반기 전망을 넘어설 것 같고 그러면 연간 전체로 봤을 때도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소식에도 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5%대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0개월 만에 8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반도체 고점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걸로 분석됩니다. 이익 모멘텀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AI를 투자해주는 고객들 이쪽이 채권 발행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증자라 또는 자금 펀딩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까지 또. 단기적으로 오는 10일 예정된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국내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태곤입니다. 한국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약 범죄 대응을
치료와 재활로 옮긴 세계 여러 나라의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립 은평병원에 문을 연 마약류 중독자 통합관리시설입니다. 처벌 이후 필요한 치료와 재활 단계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의 공공시설입니다. 일상으로 파고든 우리 사회 마약 실태가 드러난 3년 전 대치동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설립됐습니다. 마약을 구하는 것보다 마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야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곳에서 회복 지원가로 일하는 이동재 씨도 한때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대마초와 필로폰에 중독돼 4차례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3년 6개월간의 재활 끝에 이제는 과거의 자신처럼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입장이 됐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대감도 형성하고 연대감도 형성하고. 이런 공공통합관리에 대한 수요는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 실적만큼이나 늘고 있지만 마약 중독 전문 의료진 부족으로 기초적인 치료조차 제때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높은 재범률을 경험한 미국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형사 절차와 치료를 통합한 약물법원을 1989년부터 도입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잠시 유예하는 대신 법원이 치료를 명령하고 판사가 매주 치료 과정을 보고받습니다. We have our rules are hey, can't present if you missed a urine. So I know you won't miss. You know, recovery where there is no. There's no judge. There's you. Well, I appreciate it, Judge. Yeah. 현재 미국 내 약물법원은 4천여 곳. 법원 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재범률이 3배가량 낮습니다. 호주에서도 약물법원을 수료한 사람과 중도에 포기한 사람의 재범률은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 그러면 재판 받는 상황에서 좋게 선고를 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치료 재활이 필요한 시국이라고 국민들도 인식해야 되죠. 투약 적발 단계부터 의료적 개입과 상담을 지원하는 공공마약관리센터를 확대하고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한국형 약물법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뒤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장윤기 사건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법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경찰의 부패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그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상당수가 지연 처리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 통제 수단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폐지가 임박한 보안수사권을 존치시키려고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정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법사위엔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일부 법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안수사 폐지해가지고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거둬들이게 하고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까지로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으로 달러가 한국에 유입될 전망이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